만약 오늘 여러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뭘 먼저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누군가 했다면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 얘긴 아직 좀 이르지 않나? 내가 죽고 나서까지 뭘 준비해야 하나요? 혹은 그건 나중에 가족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에서 누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를 직접 본 이후부터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서류 떼러 뛰어다니고 보험 찾아보고 계좌 정리하고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서로 싸우는 가족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준비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갈등 없이, 혼란 없이 나를 잘 보내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해둘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준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준비해 볼까요? 첫 번째, 가족이 괴로운 선택을 대신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슬픔이 아닙니다. 결정입니다. 생명이 끝나가는 그 순간 남은 가족들은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혹은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의 말을 듣게 됩니다. 심정지가 오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도 괜찮을까요? 인공호흡기 삽입을 하겠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이 상태라면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계속 연명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들 앞에서 가족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는 58세의 김미정 씨는 지난해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나는 절대 기계에 의지해서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하셨지만 막상 뇌출혈로 쓰러지신 뒤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 여부를 가족이 결정해야 했습니다. 큰오빠는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건 엄마 뜻이 아니야. 기계 빼자고 했고 작은오빠는 아직 심장은 뛰잖아. 그냥은 못 보내. 후회할 수도 있어라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며칠간 서로 말도 섞지 못하고 눈앞의 어머니보다 형제들끼리의 감정 싸움이 더 커졌습니다. 김미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미리 문서라도 남기셨으면 우리 셋 다 안 싸웠을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각자 기억대로, 각자 감정대로 움직인 거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이 문서는 내가 의식을 잃거나 판단력이 없어졌을 때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미리 명확히 기록해두는 공식 문서입니다. 기록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인공호흡기 삽입 여부, 혈액투석 여부, 항암제 사용 여부, 연명의료 중단 시 호스피스 돌봄 제공 여부. 이 내용을 내가 직접 사전에 동의하고 서명한 뒤 국가 공공기관인 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하면 병원과 연동되어 의료진이 확인 가능합니다. 즉, 내가 쓰러졌을 때 가족에게 어떻게 하실래요? 라는 질문이 가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61세 이종환 씨는 2년 전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제도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권유했을 때는 망설였지만 결국 두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는 의향서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모두 원치 않으므로 체크했고 호스피스 치료는 동의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입원 날 심정지가 왔고 의료진은 이분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따라 연명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두 아들은 그날 병원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전국 보건소, 지정병원, 지정상담기관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등록도 가능해졌습니다. 작성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의향서 작성 기관에 방문 작성하시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없으며 의사결정 능력이 명확할 때만 가능합니다. 병원에서는 연명치료를 환자의 선택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 본인의 뜻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가족이 대신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이 서로 다른 기억과 감정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그런 갈등의 순간을 미리 막아줍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라는 확신이 가족이 죄책감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이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죽음을 앞당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겠다는 삶에 대한 마지막 주도권 선언이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직 건강해서 이런 거 쓸 나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금 건강할 때 쓰는 것입니다. 쓰러진 뒤에는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 시점이 가장 적기입니다. 자녀들에게 혹시 내가 쓰러지면 병원에서 묻지 말고 그대로 해라는 말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만큼 확실한 준비는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준비한다면 가족은 그 마지막을 혼란 없이, 갈등 없이 당신의 뜻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두 번째, 유언장입니다. 내 뜻이 남아야 가족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는 사이가 좋아서 그런 거 걱정 없어요.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가장 먼저 유산 문제로 마음의 문을 닫더군요. 가족은 평소에는 참 따뜻합니다. 함께 밥 먹고 명절마다 만나고 사진도 찍고 웃죠. 그런데 돈과 죽음이 얽힌 순간 그 익숙한 풍경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부모님의 유산이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았다는 느낌. 나는 더 많이 돌봤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 받지? 라는 감정. 형이 다 가져가 버린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순식간에 가족을 남보다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65세 박재영 씨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둘째 동생과 3년째 연락을 끊고 삽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 박재영 씨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 집은 내가 지켰으니 내가 가져라. 그리고 내 동생은 서울서 잘 살고 있잖니. 그 말을 믿고 형제는 장례를 조용히 치렀고 아버지 명의의 집도 그대로 박 씨가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동생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말로 한 건 효력이 없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동등하게 나눠야 할 권리가 있다. 결국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시작됐고 법원은 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동산을 나눠 갖고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게 됐죠. 그날 이후 박 씨 형제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엔 그럴 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서리로 안 남아 있었던 게 문제였죠. 사람들은 유언장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큰 재산이 있는 사람만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오해가 너무 많죠. 하지만 유언장은 누구든 지금 당장 종이와 펜만 있으면 쓸 수 있는 마지막 의사 표현입니다. 중요한 건 법적 효력을 가지게 쓰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5가지 유언 방식을 인정합니다. 그중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건
다음 두 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자필 유언장입니다. 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을 말하며 날짜, 이름, 주소, 서명, 도장 필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부 자필이어야 하며 인쇄물, 대필은 무효가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 입회하에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증인 2명 필요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법률인 인정한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만큼 가장 법적 효력이 강하고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은 실수가 자필 유언장에서 발생합니다. 날짜 빠짐, 도장 생략, 필체 불일치, 서명 누락 등 아무리 고인의 뜻이 뚜렷해도 이런 요소 하나 빠지면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서류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필요시 법원 제출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60대 최은희 씨는 혼자 어머니를 10년 가까이 모셨습니다. 둘째 딸, 막내 아들은 각각 서울과 부산에 살며 명절 외엔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병원 진료, 약가, 장례 준비까지 모두 최 씨가 혼자 감당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집은 내가 가져야지. 네가 다 했잖니. 라고 말했고 공증 유언장을 남겨뒀습니다. 유산은 주택 한 채, 2천만 원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형제들은 유언장을 받아들였고 소송 없이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내가 모시는 동안 서운한 마음이 참 많았지만 엄마가 그걸 알아주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유언장 덕분에 형제끼리 감정 싸움 안 하고 조용히 잘 정리할 수 있었어요. 유언장을 쓴다는 건 단지 재산 분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 그 안에 담긴 마음의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딸에게는 집을 남깁니다. 엄마를 오래도록 간병해줘서 고마웠어요. 둘째 아들에게는 예금 통장을 줍니다. 엄마 인생의 큰 기쁨이었고 늘 든든했어요. 세 아이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건 증오의 분배가 아닌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한 줄의 진심이 소송을 막습니다. 불공정해 보일 수 있는 유산 분배라도 이유와 감정을 담아두면 가족들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법에 따라 법정 상속 비율로 분배됩니다.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의 비율로 나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녀 간의 갈등이 클 경우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즉, 명확한 당신의 의사가 없다면 모든 절차가 복잡해지고 가족이 불편해집니다.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면 실감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건강한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건 70대나 할 일이야 라며 미룹니다. 하지만 죽음은 갑자기 오고 그땐 내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유언장은 건강할 때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신이 또렷하고 본인의 판단력과 의지가 분명할 때 그게 지금이라면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유언장은 사랑의 마무리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당신이 떠나는 순간까지도 가족을 생각한다면 이 작은 문서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내가 떠나고 난 뒤에도 가족은 싸우지 않게. 이게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유산입니다. 세 번째, 미리 정해야 할 것은 정례 방식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건 울음도 추억도 아닙니다. 현실적인 결정입니다. 어디로 모실까? 장례식장은 예약이 될까? 며칠장을 할까? 화장이 나을까? 매장이 나을까?
슬픔에 빠질 시간도 없이 가족은 몇 시간 안에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 하나하나가 고인의 뜻을 제대로 모른 채 진행되면 가족들에게 크고 작은 죄책감과 갈등으로 남게 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57세 김소연 씨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집에서 사망을 맞이한 뒤 그날 오후부터 장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생전에 어머니가 난 복잡한 장례식 싫어. 조용히 간단하게 보내줘. 라고 늘 말씀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연락하고 장례식장을 찾으려 하니 가족장이나 간소장이 가능한 곳은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태. 결국 김 씨 가족은 3일장의 호텔식 조문실, 고급 식당이 딸린 대형 장례식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진짜 원하는 방식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우린 그냥 시스템대로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간 거니까요. 장례는 단지 죽음을 처리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고인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방식이 복잡하거나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장례식장은 무조건 병원에 해야 되는 줄, 3일장을 꼭 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장, 하루장, 자연장 등 다양한 방식이 생겼습니다. 이 중 어떤 방식이든 고인의 의사가 미리 정리돼 있다면 가족은 그 선택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광주에 사는 62세 최정식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노트에 적어두신 몇 줄의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장례는 복잡하게 하지 마라. 병원 가지 말고 바로 화장 예약해라. 음식도 별로 차리지 마라. 가족들 얼굴만 보면 된다. 최 씨는 그 유언 그대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이 아닌 시립 화장장과 인근 작은 빈소를 예약했고 조문도 받지 않고 가족들끼리만 모여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는 홈카페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은 누구 하나 싸우지 않고 울면서도 따뜻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장례가 꼭 웅장하고 복잡해야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고인의 뜻이 담긴 장례는 작아도 마음이 큽니다. 장례 방식은 말로만 남겨두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남은 가족은 병원에 끌려가고 장례식장 시스템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장례 방식, 화장 여부, 매장 여부, 조문 여부 등 이런 기본적인 정보만이라도 종이 한 장에 써서 남겨두면 가족은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요즘은 디지털 유언장 앱, 장례 계획 노트, 생전 장례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례 의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고 나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그 알아서가 너무 힘듭니다. 그 사람은 원래 이런 걸 싫어했는데 우리가 잘못 보낸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의 찜찜함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버립니다. 그 반대로 이건 엄마가 원하신 방식이야. 우린 그대로 해드렸어.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 이별은 한결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장례의 방식이 곧 기억의 방식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보내졌는지가 그 사람의 마지막 얼굴을 어떻게 기억할지를 좌우합니다. 아직 건강하고 장례라니 너무 먼 이야기 같고 내가 죽은 다음을 미리 떠올린다는 게 어색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정해두지 않으면 그 순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계획이 있다는 건 예정된 죽음을 기다린다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삶을 마무리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내줄까 그 고민을 가족이 아닌 내가 해두면 그 사람들은 나를 더 따뜻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방법을
당신이 정할 차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계좌와 보험 정리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가족은 먼저 슬퍼하고 다음엔 고민하고 그 다음엔 찾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보험 어디까지 들었지? 엄마 통장이 몇 개나 있었더라. 이 집 대출은 아직 갚고 있는 건가? 자동이체 뭐뭐 나가고 있었지? 그리고 이 질문들 앞에서 정말 많은 가족들이 헤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찾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부산에 사는 59세 오연주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나서야 보험금 청구 안 하셨어요? 라는 지인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가입했을지도 모를 보험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뭘 들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 서랍에 있는 종이 서류들을 모두 뒤졌지만 문서가 남아있는 건 오래전에 해지한 보험 하나뿐. 보험사 콜센터에 일일이 전화해서 아버지 명의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고 심지어 휴면 보험으로 전환된 건 별도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찾았습니다. 결과적으로 3건의 보험을 뒤늦게 찾아 총 2,3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그중 1건은 청구 시효가 지나 800만 원은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미리 어디 적어 놓기라도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했을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리하지 않은 자산은 가족에게 부담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수많은 재무 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통장 여러 개 만들고 적금, 예금, CMA에 돈 넣고 카드 자동이체 설정하고 휴대폰 요금, 넷플릭스, 보험료 등 자동 납부 걸어놓고 가족도 모르는 PEP 투자, 코인 계좌도 하나쯤 만들고 그런데 이걸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가족은 정말 막막해집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은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엄마가 가입하신 금융 앱이 뭐였는지 몰라서 찾느라 한참 걸렸어요. 자산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남긴 걸 찾을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지금 시대의 상속 준비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딱 5가지만 지금 정리해 놓으세요. 첫 번째, 통장 및 금융계좌 리스트 만들기. 어떤 은행에 어떤 계좌가 몇 개 있는지 자동이체 설정 여부도 함께 메모해 놓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보험 가입 내역 정리하기. 사망보험, 실비보험, 암보험 등 보험사명, 가입번호, 보험설계사 연락처 기재해 놓고 수익자 지정 여부도 기록해 놓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자산 정리하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가상화폐 거래소 등 아이디, 비밀번호, 2차 인증 여부도 메모해 놓으세요. 네 번째, 자동이체 및 구독 서비스 목록 기록해 놓기. 휴대폰 요금, IPTV, 스트리밍 서비스 등 사용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를 미리 기록해서 사망 후에도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대출, 부채 내역 정리.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가족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미리 정리해두면 가족은 훨씬 수월하게 정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63세 한창호 씨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뇌출혈 사망 후 슬픔도 잠시 매달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이상하게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홈쇼핑 정기 배송, 뷰티 구독, 온라인 강의 자동 결제, 휴대폰 보험, 명의만 본인인 자녀 휴대폰 요금 등 총 12건의 자동이체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총액은 한 달에 48만 원. 아내가 무심코 설정해둔 것들이었는데
그걸 몰라서 2달 가까이 그대로 나가고 있었어요. 카드 정지 안 했으면 1년은 더 나갔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작고 사소한 자동 결제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가족은 괜히 돈이 줄어드는 계좌를 보며 의문만 가지게 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예금, 보험, 부동산, 연금, 세금, 대출 등 사망자 명의의 자산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망 이후 정리 단계에서 쓰는 서비스고 그 전에 본인이 정리해둔 자료가 있다면 가족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 오래된 파일 하나, USB나 외장하드, 심지어 스마트폰 메모장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나의 통장은 이러이러하고 보험은 어디에 있고 자동이체는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써두기만 해도 가족이 헤매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상속 정리는 종이보다 정보입니다. 정보를 남기는 것이 곧 자산이 됩니다. 남겨진 돈이 아니라 찾을 수 있는 돈이어야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더 나은 노후를 준비했고 보험도 들고 대출도 갚고 돈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사망 후 가족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이 파일만 열어봐. 다 정리해 놨어. 그 한마디가 가족에게는 가장 든든한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걸 챙기고 많은 걸 지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가정을, 아이들을, 부모님을, 그리고 일상을. 하지만 내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나를 보내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지기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언장, 장례 방식, 자산 정리, 이건 단순한 정리 리스트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사랑의 순서표입니다.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내가 없어도 괜찮을 거야 라는 확신으로 바꾸는 방법. 그게 바로 지금 이 준비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라고 말하는 가족, 친구,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이 한 편의 영상이 삶을 다시 정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유품 정리사가 말하는 60세 이후 버려야 할 7가지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꼭 서류를 쓰는 일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미련 없이 버릴 것, 정리해야 할 것, 내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유품 정리사가 현장에서 마주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남기면 가족이 힘들어하고 무엇을 버려야 나답게 떠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꼭 시청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